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대사일수록 더욱 망설이게 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91강입니다. 오늘은 망설일 유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망설일 유자입니다.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다는 뜻이 있죠. 망설이다는 것은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망설일 유자는 지붕명자와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붕명자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망설일 유자는 사람이 지붕 아래서 망설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망설일 유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외출할 준비는 다 마쳤지만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 그런 게 망설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나가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일 유자는 사람이 지붕 아래서 망설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나가지도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망설일 유자입니다. 중심자인 망설일 유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망설일 유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잠길 침자입니다. 잠길 침자는 잠기다는 뜻이 있죠. 이 잠길 침자는 물수변의 망설일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길 침자는 물에서 망설이면 잠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서 망설이게 되면 잠겨서 가라앉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물에 들어갔으면 얼른 지나가든지 다시 올라가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으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잠기게 됩니다. 잠길 침자는 물에서 망설이면 잠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서는 망설이게 되면 잠겨서 가라앉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죠. 싸움터로 나가면서 결전을 각오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침체나 침몰이를 할 때 잠길 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베개 침자입니다. 베개 침자는 베개를 의미하죠. 베개는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에 귀는 물건이지요. 이 베개 침자는 나무 목자와 망설일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침자는 나무에서 망설이는 게 베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잘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 베개를 목침이라 하지요. 이런 나무 베개는 딱딱합니다. 이런 목침을 베고 잠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솜으로 만든 베개나 또는 메밀로 만든 그런 베개는 폭신해서 잠이 잘 오는데 목침은 딱딱하기 때문에 깊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목침을 베게 되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잘까 아니면 말까 망설이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베개 침자는 나무에서 망설이는 게 베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잘까 말까 망설이는 그 상황을 베개 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침 안면이 있습니다. 고침 안면은 베개를 높이 하면 편안히 잔다는 뜻이죠. 근심 없이 편안히 지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침이나 목침이라 할 때 베개 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설일 유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즐길 탐자입니다. 즐길 탐자는 즐기다는 뜻이 있죠. 즐기다는 것은 행동을 오래 끌거나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길 탐자는 귀자와 망설일 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귀자는 귀를 말하죠. 그리고 귀는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즐길 탐자는 망설이며 귀로 즐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만 하고 오래 끌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양을 즐길 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연인이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혼자 가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은 가지 말라고 하고 한 명은 가야 된다면서 서로 말하고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즐길 탐자는 망설이며 귀로 즐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만 하고 오래 끌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양을 즐길 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탐미주의가 있습니다. 탐미주의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를 추구하는 문의 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닉이나 탐독이라 할 때 즐길 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노려볼 탐자입니다. 노려볼 탐자는 노려보다는 뜻이 있죠. 노려보다는 것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이 노려볼 탐자는 눈목자와 망설일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목자는 눈이죠. 눈목자는 보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노려볼 탐자는 망설이면서 눈으로 노려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은 없이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서 노려보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혀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노려볼 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려볼 탐자는 망설이면서 눈으로 노려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은 없이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서 노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호시탐탐이 있습니다. 호시탐탐은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이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망설일 유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정성침자입니다. 정성침자는 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정성이라는 것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것이죠. 이 정성침자는 마음심자와 망설일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설일 유자는 망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침자는 망설이는 마음이 정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향한 마음에 온갖 힘을 끝없이 발휘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어떤 기대가 끝날 때까지 내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죠. 이 정도의 마음이 정성입니다. 딱 부러지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길게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 정성입니다.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마음을 망설이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침자는 망설이는 마음이 정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향한 마음에 온갖 힘을 끝없이 발휘하는 그 모양을 정성침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단침이 있습니다. 단침은 붉은 정성이란 뜻이죠.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뜨거운 정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혈침이나 지침이라 할 때도 정성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91강으로서 망설일 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